자, 오늘은 세계대전과 사회변동. 자, 첫 단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다들 돈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은 식민지 전쟁에 지금 열심히 뛰어들어서 식민지를 막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리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식민지 정책에 희생이 되어서 조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건 첫 번째로 일어난 세계 각국의 전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유럽에서 왜 이렇게 세계대전이 일어났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보면 뭐 제국주의로 인해서 국가들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들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다 영국도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유럽 모두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세계 이제 그런 제국주의 정책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영국이 누가 더 식민지를 많이 가지는지 경쟁적으로 얘네들이 식민지를 막 가지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이 비슷한 아이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할까? 라이벌 의식을 느끼니까 견제하면서 싫어하게 되겠지. 자, 그런 것들이 좀 더 조직화된 게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편을 먹게 되었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처음에 독일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 프랑스는 나폴레옹 때부터도 이렇게 좀 대국이니까 좀 큰 나라니까 우리가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얘를 견제하자. 그래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여. 그래서 얘네들이 한국 동맹을 맺은 거야. 도고이, 독드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도고이는 삼국 동맹이야. 그지? 자, 그래서 삼국 동맹은 동맹이 디귿 들어가지 독일로 시작한 디귿이야. 그래서 도고이는 삼국 동맹 디귿. 그지? 자, 그러자 이제 프랑스가 그래 그럼 너희끼리 편 먹을 거야. 그럼 나 영국과 러시아 끌어들일래 하면서 영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삼국 협상을 맺게 됩니다. 이래서 유럽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더라. 자, 이런 어떤 이제 시대적 흐름이었다라는 거야. 서로 제국주의를 통해서 식민지 열심히 만들다가 서로 이제 내가 더 많이 만들 거야, 내가 더 많이 만들 거야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더니 서로 마음이 맞는 아이들끼리 도고이는 삼국 동맹을 맺고 영프로는 삼국 협상을 맺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팀플을 하고 있었던 거지. 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발칸반도라는 곳이 있었어. 발칸반도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까? 여기 발칸반도 여기 보이지? 그리스가 있는 요 반도. 여기 지금 이렇게 구두 모양으로 있는 게 이탈리아야. 그 위에가 오스트리아고 그 위에가 러시아. 요 그리스가 있는 요 반도를 발칸반도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발칸반도에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이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하고 넘어가자. 러시아는 민족이 슬라브족이야. 그래서 러시아는 자신의 민족들이 제일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범슬라브주의야. 범슬라브주의. 자, 선생님 여기다 좀 적을게. 너네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제일 대단해 하면서 범슬라브주의였고 오스트리아나 독일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뭔 소리고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했어. 범까지 합쳐가지고 범게르만족인가요? 아니야. 게르만족이 민족의 이름이고 범게르만주의라는 것은 게르만족이 제일 우월하다라는 주의를 그냥 범게르만주의다라고 하는 거야. 민족도 슬라브는 그냥 슬라브 민족이야. 그런데 슬라브족이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범슬라브인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게르만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고 아니야. 러시아에서는 슬라브족이 제일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했더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여기 보면은 세르비아의 사라예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었어. 왜 왔냐 하면 이 사라예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제 오스트리아가 가지게 된 거지. 그래서 방문을 한 거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방문했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이야. 자, 그래서 이 세르비아의 열혈 청년이 자, 범게르만주의인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다. 자,
범게르만주의인 황태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작은 도시 세르비아, 슬라브 민족이었던 세르비아의 청년이 암살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여기를 이제 쳐들어왔어. 우리 못 참는다 하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야. 그러자 그냥 막 가만히 있었으면 끝났을 건데, 러시아가 뭐 슬라브족을 괴롭힐 거야? 그러면 슬라브족의 제일 형님인 내가 참을 수가 없지? 하면서 세르비아의 편을 들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참여를 하니까 보고 있던 아까 우리 도고이 0%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또 이탈리아나 독일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 그래 그러면 나도 같이 참전할 거야 하면서 독일이 또 참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팀플 먹었던 아이들이 함께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이 확 커지게 된 거야.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야. 자 그러면 줄 끄면서 한번 볼까? 자,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이야. 사라예보 사건 시험에 잘 나온다. 왜냐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어떤 도화점이기 때문에 잘 나온다.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그러자 이제, 자, 보자. 전쟁이 처음에 독일이 우세했다. 자, 독일이 우세했는데, 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공격에 저항을 했었고,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무슨 서부전선에서 러시아 격파당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무슨 다 필요 없다. 알았지? 그렇게 세세하게 보지 말고, 큰 개괄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 알았지? 아, 세계가 제국주의, 지금 시대였고, 그래서 서로 편을 먹었네?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으로 편을 먹었고, 그 다음 발칸반도라고 하는 그리스가 있는 땅에서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사라예보 사건이다. 자, 이래서 이 사라예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자, 독일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편을 먹은 이 팀, 그 다음 영프러가 편을 먹은 이 팀이 서로 싸움이 붙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처음엔 누가 더 우세했다? 독일이 우세했구나. 독일이 우세했고 전쟁이 좀 길어졌구나. 자, 그런 사건 중에, 자, 이런 이제 와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독일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자, 독일은 0% 중에서 영국이 제일 강하니까 영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 또 지도 잠깐 볼까? 여기 지금 봐봐. 여기 지금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한 편이잖아. 도고이가 한 편이고. 근데 지금 현재 영국만 유일하게 섬이야. 영국이 이 내륙의 전쟁에 참여하려면 요 바다를 건너와야 해. 그래서 이제 독일은 생각을 한 거야. 이 바다를 못 건너오게 하면 영국은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잠수함을 딱 심어놓고 이 바다를 지나가는 아이들을 다 침격해서 침몰시켜버렸어. 자, 그게 바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야. 자, 독일이 잠수함 작전을 통해서 영국을 봉쇄하려고 했는데 그날 운이 없게도 미국의 짐을 가득 실은 미국의 상선이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걸 침격시켜서 침몰시켜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 안 할 수가 없지, 그지? 자국의 어떤 이 손해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이것들 봐라 하면서 독일을 벌하려고 연합국으로 참전하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신흥공업국으로 급성장하던 좀 강한 나라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연합국이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다가 또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나냐 하면 러시아 그나마 좀 강대국인데 독일의 편을 들어주던 러시아가, 영프러에서 러시아 우리가 한 팀이었지, 그지? 이 러시아가 국가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선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 나중에 러시아 혁명은 다음 시간에 따로 떼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는 자국의 혁명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독일은 이제 동맹국들이 차례대로 항복을 하니까 자기도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은 종결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큰 계갈은 어떻게 되노?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발칸반도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서 전쟁이 붙었다. 그래서 독일이 우세했는데,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미국이 참전함으로 해서 장기화되던 전쟁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맹국 중에서 독일을 제일 얘기를 많이 했다. 그자? 그래서 그만큼 독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독일이 또 많은 어떤 책임을 지고 이제 패전국의 대표로서 나중에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다. 그지? 자, 그러면 러시아 혁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지금 막을 내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 사람들 얘네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보자.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파리에 모였어. 자, 우리 이제 파리에 모여서 이거 우리 손해본 거 어떻게 할 건지 좀 주판을 좀 튕겨보자 하면서 이제 모인 거야. 자, 당연히 승리국이 누구야? 연합국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어깨 쫙 펴고 등장했겠지. 자, 그리고 미국도 연합국의 한 팀이니까 미국도 등장했겠지. 그치? 그래서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야, 이제 민족 자결주의 더 이상 식민지 하지 말자. 아무리 약소한 국가도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정하자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해. 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왜 2번이나 말하겠어? 중요하겠지. 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먼 타국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약소한 민족도 자신의 운명은 자기가 정해라? 즉 식민지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야, 우리도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하자.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게 3.1운동이야. 그래서 3.1운동을 우리는 벌이게 되었고 좀 뭔가 희망을 얻게 된 거야. 왜냐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모두 다 우리를 모른 척했거든. 일본이 식민지를 할 때.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서 식민지를 배척하는 흐름이 생기는갑다라고 하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이제 또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거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는 좀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있다. 자, 어쨌든 자, 다시 1차 세계대전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얘네들이 파리에서 모였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야.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전후 문제 이거 누가 이렇게 지금 다 부서진 건물과 이 지금 폐허가 된 땅을 어떻게 복구할 거냐, 복구 비용 누가 될 거냐, 자, 이런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어. 거기에서 맺은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다. 파리에서 모였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고 거기에서 조약을 맺어. 그게 베르사유 조약이야. 당연히 패전국들이 다 물려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패전국들은 식민지를 모두 다 내놓는다. 자, 그게 베르사유 조약이야. 자, 그러면 이쯤에서 독일이 좀 불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그걸 이제 수긍하고 1차 세계대전은 일단락 되는 거야. 하지만 이제 독일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을 비롯한 패전국들이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식민지를 이제 내놓는 것이 조약이다. 그리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어. 자,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드는데 자, 싸우지 말자 하면서 최초로 만든 국제기구지만 강대국들은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식민지를 가지고 있거든. 싸우지 말자가 안 되거든. 싸울 수밖에 없거든, 저거는. 자, 그래서 만들기만 해놓고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기만 해놓고 그냥 이름만 있는 국제기구였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군사적인 수단도 없고 강대국들은 불참했기 때문에 이름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국제연합, 유엔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엔은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지. 그래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 기출이다. 알겠죠? 그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유엔을 만날 때 선생님이 한번 다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고 막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참고로 하셔서 교과서나 또 각 학교들의 프린트들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혁명으로 만나겠습니다.